그래서 도대체 뭘 공부해야 하는데? 법학 적성 시험을 준비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많은 수기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스터디 그룹 구성을 통해 기출 분석을 했다, 기출 문제를 몇 회 돌렸다 등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들 수기 또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딱 꼬집어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공부를 하며 기출문제는 암기가 됐으니 척척 풀어내지만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금방 무너지곤 합니다. 그리곤 사설 모의고사는 실전과 다르다는 자기 합리화만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귀를 솔깃하게 해줄 이 책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죠. 이 책 243페이지의 중반 부분입니다. 꽃이 필 때의 아픈 느낌, 시디신 자두를 먹었을 때의 신느낌, 잘 익은 토마토를 봤을 때 빨간색의 느낌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다. 이를 철학자들은 감각질이라고 부른다.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이 책 173페이지 후반 부분입니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판단하는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에게도 삶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개를 빠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이 책 160페이지 후반 부분입니다. 송이는 이미 있는 태아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현이는 아직 존재하기 전인 태아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부분은 또 어떠신가요? 이 정도 내용만으론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내용을 통해 나왔는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 155페이지 초반 부분입니다. 등산이 취미인 송이는 이번 6월에 에베레스트 등반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1월에 임신 2개월째라는 것을 알았다. 송이는 분명히 올해 아기를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등반을 마친 이후였는데 실수로 먼저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등반 이후에 다시 아기를 갖기로 하고 이번에는 낙태 수술을 받았다. 현이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나쁜 소식 한 가지와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들었다. 나쁜 소식은 그의 건강 상태 때문에 지금 임신하면 아이에게 장애가 생긴다는 것이었고, 기쁜 소식은 3월이 지난 다음에 임신하면 건강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이는 나쁜 소식대로 행동했다. 지금 당장 아기를 가졌다. 이제는 어떠신가요?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이 밖에도 기출풀이와 기출 분석을 한 법학 적성시험 준비생이라면 놀랄만한 내용이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기출문제를 두고 비교해 체크해 봤는데, 언어 이해 추리 논중을 구분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 책에서 출제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3학년도 언어 30에서 32번, 2015학년도 추리 10번, 2016학년도 추리 16번, 2018학년도 언어 13에서 15번 등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할 것을 추천해 드리려고요. 사실 이런 책들을 여러 발견했는데요.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처럼 표현까지 거의 유사한 책이 있고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책도 있습니다. 책의 저자가 출제위원이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저는 법학 적성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요. 이 책들을 공부한 뒤 표준 점수가 20점 이상 올랐습니다. 다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먼저 여는 대화를 통해 어떤 내용을 다룰지 러프하게 제시해 준 뒤 각 소재문계에 해당되는 내용의 사고 실험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철학적 접근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리하기, 생각 다지기, 생각 키우기 섹션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와 적용 능력을 키워주지요. 법학전문대학협의회가 해설집에 적시해 놓은 법학 적성시험 출제 방향성과도 유사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출제된 이후에 쓰여진 책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지난 2010년 2월 처음 출간됐고요.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뒤에 추가했다고 나와 있으니 앞쪽에 위치한 출제 포인트들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자는 강원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최훈 교수님이십니다. 이 책으로 함께 공부한 법학 적성시험 준비생들의 반응을 보면 이 책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은 있는데요. 그래도 더 큰 효과를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각 챕터별 사고실험을 읽은 뒤 해당 사고실험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다른 사고실험과 공통점 및 차이점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사고실험에 대한 설명을 읽는 겁니다. 그런 뒤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저자가 설명한 것 중 어느 부분이 일치했고 일치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상황에 대한 분석력과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습장과 필기구를 두고 이 책을 읽으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 다지기와 생각 키우기의 질문들을 해결해 보는 겁니다. 이들 중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앞으로가 내용을 확인해 보기보다는 따로 체크해 뒀다가 두 번째 읽을 때 해당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방법보다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 책 한 권의 책만으로 되지 않아서 나머지 책들의 소개가 끝날 무렵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책에 대한 설명과 개인적인 의견 전달을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보다 유익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고요? 라플라스의 악마, 철학을 묻다.